학교 프린트풀인데요.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영상 좀 남겨봅니다. 자, 두 1차 함수 F1과 F2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네 종류로 합성을 했어요. 네 종류로 합성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F1 또는 F2랑 같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F1 플러스 F1 합성 F1이 F1일 수도 있고 아니면 F2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4개의 결과가 다 F1 아니면 F2로 전부 다 나온다고 했을 때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추가되죠. 뭡니까? F1의 1에 F2의 1은 같은 함수 값을 갖는데 그것은 곧 1이다. 그쵸? 자, 그랬을 때 F1, F2,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죠. 선생님이 그랬지. 언제나 뭐뭐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일단 이거의 개수를 세라고 한다면 뭘 먼저 알고 싶어? F1의 개수죠. 그 다음에 F2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F1의 개수와 F2의 개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하는 거겠죠. 물론 그것은 서로 독립사건일 경우만 곱하는 거고요. 서로 종속. 그러니까 F1이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일 때 F2는 반드시 이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대 곱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문제 생각나죠? 센에서 C스텝에 함수 단원에 이쪽 오른쪽 끝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우리가 정답이 8개인가 아마 나왔을 텐데 12개인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아마 4 더하기 8 이렇게 됐을 텐데 4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선택됐을 때 나머지 하나는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두 가지씩 있었는데 이게 각각 하나씩 대응됐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나로 몰리거나 이쪽 하나로 몰리거나. 알아야지. 문제가 엑센이랑 F랑 헷갈려요. 두 개 다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문제에서는 그 4 더하기 8 자체가 4는 이쪽 경우, 8은 이쪽 경우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하진 않았었어요. 기억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F1, F2의 개수니까 일단 서로의 개수를 구해놓고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좀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2개. 이거 몇 개예요? 2개. 이거 2개? 2개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총 몇 가지의 경우를 따져볼 수 있어요? 8가지. 아니죠. 아직 경우의 수가 좀 약해서 그런데 16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동전 4개로 생각하면 쉬운데 동전은 앞 아니면 뒤가 나오죠. 동전을 4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 동전 4번 던지거나 혹은 서로 다른 동전 4개를 던질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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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예요. 그런데 얘가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얘가 앞뒤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곱하기, 곱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미리 확률 통계도 좀 배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6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6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던 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처음 접했다 그러면 당연히 16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 그랬을 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보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거 4개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애들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얘네 4개는 전부 다 F1 아니면 F2로 이루어져 있고 2개가 합성이 돼 있고 그 결과는 F1 아니면 F2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뭔가 얘네들의 결과가 서로서로 뭔가 링크가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링크돼 있는 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F1과 F1을 합성했을 때 그것이 F1이 되는 경우와 F1과 F1을 합성했을 때 그것이 F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겠지. F1 합성 F1이 F1이다. 그러면 이것은 F1은 어떤 함수라는 거야? 항등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 왜 틀리는 거냐면 지금 이게 항등 함수라는 것은 아마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F1의 합성 F1x 이렇게 되는 거죠.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F1x죠. 그러면 애들은 뭘 생각하냐면 여기 F1과 F1만 같다고 생각해서 F1x는 곧 x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고급지게 풀고 싶은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여기다 f의 역함수를 취해줘요. 그러면 좌변은 F1x만 남고요. 우변은 x만 남는 거죠. 그래서 F1x는 x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틀렸다고 한 걸까? 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한 걸까? 왜 안 되냐면요. F1이
역함수 같는지 확인을 안 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 선생님이 블랙라벨에서 보여줄 건데요. F1이 역함수를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문제를 완전히 틀리게 만드는 아주 쥐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거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R에서 R로의 1차 함수라는 거 물론 알고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어떤 함수라는 거야? 1차 함수라는 건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럼 역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1 합성 F1이 F1일 경우랑 F1 합성 F1이 F2일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가지고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서는 아주 쉬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이거일 경우에는 F1이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F1이 어떤 함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F1 합성 F1이 F1 또는 F2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에는 문제가 너무 어떻게 된다? 방대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시각을 바꿀 겁니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F1A1? F1에 나온 거죠. 아니요. F1 합성 F2로 가는 겁니다. 혹은 F2 합성 F1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F1 또는 F2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 F1 합성 F1이 F1 또는 F2라고 했을 때 둘 다 딱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F1 합성 F1이 F1일 때는 제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F1 합성 F1이 F2일 때는 뭔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논리적이죠? 네. 괜찮은 거 맞죠? 네. 너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 F1 합성 F2가 처음에 F1일 경우랑 F1 합성 F2가 F2일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왜 이거를 하면 더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1차 함수 F1, F2는 R에서 R로의 함수 1대1 대응이니까 F1의 역함수도 존재하고 F2의 역함수도 존재하니까, 얘를 풀 때 양변에다 F1에다가 역함수를 취하고 여기다 F1에다 역함수를 취하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F2가 되고요. X는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죠. 즉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얘는 이것 또는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경우에서 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 양변에다가 F2의 역함수를 취해봅시다. F2의 역함수, 그 다음에 F2의 역함수 이렇게 취해봅시다.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X가 되죠? 이거는요? F1의 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F1의 X가 뭐다? F2X. 무슨 F2X야? 모르는구나. F2는 없어졌잖아. 네. F1의 X가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따질 건 둘 중에 하나예요. F2의 X가 X거나 F1의 X가 X거나.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분명히 이걸로 출발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을 가지고 혹은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기 1번, 자 여기 2번 갑니다. F2의 X가 X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좀 더 비슷하게 나오죠. F2 합성 F1은 지금 이게 X라는 건 F2가 항등함수라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앞에 항등함수에 F1 하면 뭐가 나오겠어? F1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F1 되는 거예요. 뭐가? F2X가 X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I 합성 I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건 F2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16가지를 예상했지만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가지의 키포인트를 딱 잡고 나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다? 픽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자동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픽스 안 됐어?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F1의 합성 F1이 뭐일 수 있고 F1일 수 있고 F1의 합성 F1이 F2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가 좀 칠판이 작은 게 좀 너무 아쉬운데 내가 이쪽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이 문제는 그 수영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미적분이 아니라 확률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두 가지 나오면 얘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가 두 가지씩 나오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 해가지고 총 16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배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구난방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학생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순서를 써봅니다. 여기가 기억이었어요. 이 기억에서 뭐가 나왔어요? 1번이랑 2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1번이나 2번은 결국 뭐였냐면 F2가 I라고 하는 것 또는 F1이 I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2가 I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랑 이건 없어진 거야. 맞지? 이것만 남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F1이 F1일 수 있고요. F1이 F2일 수 있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F1이 F1일 수 있고 F1이 F2일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이거 안 하시나요? 이거 아까 다 했잖아요. F1이 I거나 아니구나. 아니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해봤지. 두 번째 거요? 네네. 이거 아직 안 해봤죠. 지금 선생님이 일단 해본 건 뭐밖에 없어? 지금 얘 중에 이거 중에 이거 두 개가 안 된다는 것만 본 거예요. 자, 그럼 F1 합성 F1이 뭐가 된다고? F1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무슨 함수니? Y는 X. F1은 무슨 함수입니까?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 취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럼 F1의 X는 뭐가 나와요? X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F2도 항등함수일 때 F1도 항등함수인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F1 합성 F1이 F2일 때, 근데 F2가 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야?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잖아. 네. 잘 따라와야 돼. 그럼 양변에다 F의 역함수 취할 수 있죠?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F1의 X는 F1의 역함수 X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 센에서 배웠습니다. 자, F1의 X가 F1의 역함수 X랑 같다. 네. 뭘 의미하죠? 항등함수나. 항등함수는 Y는 X나 Y는 X분의 1. 그거. 그렇게 배웠었나? 우리가 이따가 센 B에서 풀려볼 건데 아마 아주 쉽게 맞았을 거야. 센 B에서 문제가 몇 번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이따 찾아줄 건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함수 중 기억, 니은, 디귿 중 F1의 X는 F1의 역함수 X인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기억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는 x 플러스 1 이게 나와 있고요. 안 돼요. 두 번째 fx는 x가 나왔고요. 돼요. 세 번째 fx는 x분의 1이 나왔어요. 돼요.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었는데 기억은 안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푸는 애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방법들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었냐면 이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래 함수를 놓고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은지 보면 된다라고 했었어. 제일 쉽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하면 그러면 좌변은 f 합성 fx가 되고 우변은 x가 되니까 얘 자체를 두 번 합성하면 x는 x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그랬을 때 얘는 됐었고 얘는 안 됐었단 말이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 근데 마지막 방법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적인 의미를 따져봐라 라고 했었어요. 자, 물어볼게. F1의 X와 F1의 역함수 X가 같다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F1의 X가 어떠한 그래프라는 걸까? Y는 X 대칭했을 때 똑같아요. 이미 원래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인 거야. 그래야 Y는 X 대칭을 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거든. 한번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Y는 X 대칭만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대칭이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역함수의 그래프를 구할지라도 원래 함수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알았다면 내가 이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F1의 합성 F1은 I라고 했을 때 F1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래프적으로 아니면 그래프적으로.
y는 x의 대칭일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써있던 거, 지웠던 거 있죠? f1에 1이던 f2에 1이던 같다. 1. 그러면 f1 1이 1을 지나고 아니 1이 1에 대응되고 f2의 1이 1에 대응된다. 그럼 이것은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1,1이 지나요.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걸 종합해서 물어볼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이미 원래 대칭된 상태야. 원래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f1의 x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f1 자체가 이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그런데 1,1을 지나는 1차 함수다. 범위가 확 y는 x. 좁혀지죠. y는 x거나 또는 y는 x는 근데 그게 차함수 아니구나. y는 x밖에 안 돼요. 아니야. 더 생각해. y는 마이너스 x? 그때잖아요. y는 마이너스 x가 1,1을 지나. 아. 근데 1차함수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머릿속에 1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ax가 너 머릿속에서는 1차 함수인 거야. 선생님 머릿속에는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거든. 근데 b가 0이어야 되잖아요. 어디 0이라고 돼 있어? 그렇게 안 하면 y는 x 대칭했을 때 그대로 안 되잖아요. 너무 다행인 건 지금 그걸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야. 너무 다행인데 봐봐. 이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이 모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애들이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네. 너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온다며. 아 이렇게만 되면 아 그렇구나. 생각해봐. 아 뒤집어보면 똑같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라고 하는 거에 90도 만난다는 뜻이니까. 어떤 거든 똑같아. 이렇게 다 그러네. 뒤집어져. 그 a가 마이너스 1이고 b 1,1 넣어서 하면 나오네. 이번에 쌤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저렇게 생긴 건 있었는데 비슷하니까 쭉 그러니까 가서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뭐 이거에 해당하냐 뭐 이런 거 묻는 거 분명히 나왔을 텐데. 저 지금까지 저거 만족하는 게 y는 x랑 y는 x분의 1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이건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것도 만족하는 겁니다. 원방도 아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주진 않겠지. 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큰일 날 뻔했네. 한두 개 아니에요. F가 F 역함수랑 똑같은 그래프는 한두 개가 아니라고. 대표적인 거야. x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x도 있지만 유리함수 중에서도 엄청 많은데 이거 만족하는 거? x분의 1 말고 또 뭐 있을 것 같아? 또 운수 들어가는데 아 그래? 아 운수일 때 되겠구나. 정말 이거 생각 안 해봤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유리함수 가르쳐 줄 때 유리함수는 총 3가지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이요. 교점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점근선 지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 점근선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인 기울기를 갖고 지나는 직선에서 대칭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이거 기울기 1이지? 네. 그럼 점근선이 2 위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점근선 2,2야. 네. 아, 용수 향수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그려지긴 하겠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해봤자 똑같잖아.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것은 원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대칭인데 그 직선이 바로 y는 x라면 그럼 이것까지도 성립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fx는 f의 역함수 x랑 같다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아닌데.
기울기가 2나 3일 때는 안 되잖아요. 생각을 좀 덜 한 게, 그러니까 이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건데, 기울기가 1이면 y는 x밖에 없고요.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무수히 많아요. 보여줄게. x축, y축이야. 이거 y는 x죠. 네.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이 0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아닙니다. 왜냐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요, y절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뒤집혀도 거기에 스테이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올라가도 그렇죠. 스테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것은 1차 함수인 경우에 얘가 되려면 y는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떠한 그 숫자가 와도 상관없는 이 두 종류예요. 알겠어요? 네. 대답을 잘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는 얘다 라고 하는 게 그래프적으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 y는 x이거나 아니면 아니지. 본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얘는 얘다. 네. 무슨 뜻이라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야. 네.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테니까. 됐어? 네. 자, 따라해봐. 얘는 얘다라는 건 똑같은 함수값을 넣었을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그러므로 얘는 얘라는 건 두 개의 y값이 같다. 아니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다. x, y가 다 똑같다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얘와 얘는 x에 대해서 똑같은 x에 대해서 똑같은 y를 가지니까 얘는 그래프가 같다. 근데 얘랑 얘는 원래 그래프적으로 무슨 관계야? 원래는 다른 관계.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관계냐? y는 x 대칭 관계. 그렇지.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데 두 개는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다. 결론. 그러므로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원래 함수 자체가 이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라는 거야. 됐어? 네. 네 단계로 지금 설명을 했어. 한번 그러니까 따라와봐. 한번 설명해봐, 네가. 이러려면은 어. 그래프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 그 뜻은 그 y는 x 대칭했을 때 같다는 거다. 아, 그러니까 조금 비약이 있긴 하지만 원래 그 그래프는 y는 x 대칭인 형태를 띄어야 된다. 네, 그건 아니고 잘 봐봐. 이거 3단 논법이거든. 첫 번째, 얘랑 얘가 같다는 것은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는 거다. 근데 얘랑 얘는 y는 x 대칭 관계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의 그래프여야 된다. 해봐. 일단 저 둘은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거지. 근데 근데 얘랑 얘는 원래 그래프적으로 동일하다. y는 x 대칭이다. 대칭이다. 그래서 f1x는 태생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다. 봐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얘는 원래 y는 x 대칭을 해야 얘가 나와. 근데 얘랑 얘가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같다는 거지.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얘 자체는 원래부터 y는 x 대칭이라는 거야. 됐어? 됐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헤맸던 부분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는 두 개밖에 없다. y는 x랑 x분의 1밖에 없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십억 개가 나올 수 있고요. 특별히 유리함수는 수백억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일단 1차 함수라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 이게 성립하는 거. 뭐? 기울기가 1 y는 x랑 음. 음수인 모든 거. 마이너스 1인 모든 거. 모든 거. y절편이 모든 거 다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이걸 만족한다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에 있어야 돼.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되죠. 다 됩니다. 음수인 애들도 네, 당연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근데 이거 외우다가 애들이 원래 유리함수 자체가 막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내가 개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지나는 기울기 1인 것과 교점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것에 대해서 대칭인데, 근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면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유리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다 보면 이 경우는 그 중에 일부인 경우라고. 알겠어? 이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얘가 이거 세 개에 대해서 대칭인 게 상위 카테고리고, 얘는 그 중에서 아주 하위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어쨌든 얘는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1,1을 지난다는 거죠. 1,1을 지나는 fx는 f의 역함수 x가 되는 그래프는 어떤 게 있을까? 아까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y는 x이거나 y는 x, 좋아. y는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a는 다 돼요. 미치겠네. 여기서 네가 1,1을 지난 다음에 그럼 그러면은 y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얼마?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 지금 우리가 기억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에서 출발했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F2가 I일 때 F1이 I가 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F2가 I일 때 F1이 I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경우. 근데 어차피 이 경우는 위에서 했으니까 필요 없겠죠? 똑같은 경우니까 겹치겠지. 맞잖아. F2가 I일 때 F1이 I. 그러니까 F2가 Y는 X이고 F1도 Y는 X이고. 근데 F2가 Y는 X일 때 F1이 Y는 X. 이거나 F1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나.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종류는 F1, F2라는 건 두 개가 나오겠죠. Y는 X, Y는 X 나오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Y는 X 이렇게 나오거나. 이거 이해하냐? 네. 이게 F2잖아. 네. Y는 F1. X, Y는 X. 그 다음에 F1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올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면 되겠지. 맞지? 네. 우린 분명히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확인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경우의 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F1이 I인 경우 생각해 볼까? 그것도 F1이 I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 I면 F2를 해주면 F1에다 해주면 F2도 I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네. 봐봐. F1이 I면 F2에 F1X잖아. 네. 그럼 이게 IX지. IX는 X지. 그러니까 그건 그냥 F2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잖아. 얘는 아, F1이 나올 여지가 없잖아. 네. 그냥 끝이야 얘는 여기서. 얘는 저것도 그냥 F1이 I면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는 F1이 I면 I 합성 I니까 아니 I 즉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F1 합성 F1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항상 함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고. I요. 우리 지금 두 일차함수 F1, F2 얘네들 합성했을 때 F1 아니면 F2가 나온다고 하고 지금 분석하고 있지? 그래서 F1이 나와요. F1이 나와.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이거 끝난 거지. 네. 이거 끝났고 이거 원래 분석하는 중이었고 이것도 딱 끝났어. 여기서 그럼 경우의 수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지 보자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네. 근데 5개인데 나오네. 자, 3개예요. 3개요? 네. 어. 자, 그래서 F2 합성 F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2 합성 F2.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힌트가 안 나오죠? 네. 그럼 F1이 나오거나 F2 합성 F2가 나오거나.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양변에다 F2의 역함수 F2 역함수 하면 이거 없어지고 F2의 X는 X 이렇게 나오니까 F2는 항등함수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나왔고.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되겠니? 이거? 지금 F1이 I라고 했으니까 이거 IX 되는 거죠? 네. IX니까 그냥 X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F의 역함수를 해주면. 그럼 여기서도 F2의 X가 F2의 역함수 X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실컷 설명했죠? 네. F2가 Y는 X구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나.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X랑 X.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보니까 x, x. 아, 겹치. F1이 i죠. 네. F2도 i죠. 그러니까 x, x 나오거나 x, 이거 F1이 x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이거니까 이거는 똑같죠. 아까 이거랑. 네.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게 F2가 이렇게 나온다는 네. 거죠. 겹치는 거 지워서 3개구나. 네, 그래서 3개예요. 어렵다. 어렵죠. 네. 됐습니까 이거? 네. 근데 이거 진짜 큰 소득은 뭐냐면 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원래부터 대칭인 거를 2개밖에 몰랐다는 거, 그걸 발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fx 자체가 y는 x에서 대칭인 상태라고 하는 애들을 고르면 된다는 거를 알아낸 게 너무 다행이네요.